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8월의 관점에서 30년 전인 1993년 8월로 여행을 오늘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오늘도 조 셰프님께서 30년 전에 뉴스 클리핑을 해주셨어요. 오늘 많이 또 이렇게 방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1993년 8월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세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맞네요, 오늘. 많은데 오늘 하나만 할 겁니다. 고르세요. 빨간색. 빨간색 주머니, 노란색 주머니, 공포영화 특집을 하고 나니까 파란색 주머니. 네. 자, 고르십시오. 오늘 약간 노란 톤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네. 노란색 주머니로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주머니를 근데 사실은 뭘 하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답이죠. 이게 이거 어디 쌈마이 감성이지 이게 갑자기 그 이분이 쌈마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 보던 그 이마룡 씨 나오던 개그 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 진짜 이건 유머 1번지보다도 전이야. 좋습니다. 노란색 주머니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나요? 세 가지 뉴스를 다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얘기는 한번 들어볼까요? 1993년 8월이 굉장히 다 굵직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 중에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전 엑스포가 열렸어요. 이게 이때군요. 드디어 나왔군요.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가 1993년 8월 한비탑. 그렇지.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거냐? 꿈돌이. 꿈돌이. 그래서 요 노잼 도시라고 요새는 그렇죠. 그 많이 비아냥되고 성신당 시티. 약간 밈화됐지만 네. 대전이 엄청나게 핫했었던 지금의 양양처럼. 그렇죠. 전국적으로 모든 수학여행이 대전으로 향했던 저도 갔었어요. 수련회 현장 학습이 그때의 시점이 있고요. 네, 엑스포가 이때였다.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드디어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됩니다. 1994학년도 수능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1994학년도 수능은 두 번이 있어요. 1차, 2차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8월 달에 대한민국 1차였어요. 1차 최초의 수능 시험이 역사적인. 이거 진짜 역사다, 역사. 그런데 이 두 개 엄청 큰 빅 이벤트잖아요. 네, 근데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거잖아. 세 번째. 뭐를 할까 하다가 근데 이걸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저희가 1993년 2월 요때부터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잖아요. 2월 3월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가 이미 제가 한번 얘기했던 하나회 척결. 그리고 바로 요겁니다. 뭐지? 1993년 8월에 8월 12일에 전격적으로 음. 시행한 금융실명제의 도입이죠. 금융실명제가 이때군요. 이 금융실명제의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다고 너무 생각하는 당연한 거라.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 전 얘기를 하면 더 쇼킹할 것 같아. 이게 혹시 긴급명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긴급명령, 몇 호 이런 거 아닌가? 긴급명령 있고 긴급조치가 있고 이런 건데 긴급명령이란 게 뭐냐면 헌법 제76조의 근거예요.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 그러니까 모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이게 역사상으로 총 16번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14번이 이승만 때고요. 거의 대부분이 전쟁통이에요.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박정희 정부 때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그 이후에 더 강한 긴급 조치를 그게 긴급 조치군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이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원년인 1993년 8월에 이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서 쓰인 거예요. 긴급명령이라는 말답게 그야말로 긴급하게 진행된 이 건의 주제는 김영삼 정부의 최대 업적인데 8월 12일 저녁 8시에 전격 시행됩니다. 지금은 원우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당연해요. 금융은 당연히 실명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좌 만들고 이런 거를 그렇죠. 할 때. 내 주민등록증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차명 거래가 가능했어요. 그냥 내가 가서
좋구나라고 해서 그냥 상상할 수 없지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네. 차명 거래가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막 내가 번 돈 같은 거를 네. 다 여기다가 해놓고 저 돈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종의 세금 탈루가 그렇지. 탈세가 엄청나게 횡행하는 거고 각종 사기나 범죄 행위 당연히 가능하죠. 네네. 그치. 유괴 문제 이런 거. 맞아. 차명 계좌로 받는 거죠. 맞아요. 돈을. 그래서 이 당시에 유괴 사건은 지금처럼 그래도 뭐 온라인 송수신이 아니니까 네. 꼭 은행에 가야 됐기 때문에 네. 범인을 은행에서 기다린다는 것 정도. 하지만 범인이 도망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름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네. 뭔지 모르니까. 잡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고. 이게 어떻게 차명으로 됐다는 게 너무 쇼킹한 거야. 신기하죠. 사실은. 네. 이게 이미 80년대부터 네. 시행해야 한다. 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정치권 역시도 굉장히 그런 논의들이 활발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던 돈들이 네. 차명 계좌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일종의 정권에서도 네. 정부에서도 그 요직에 있으신 분들이 자기가 있을 때 이 네. 차명 계좌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필요성은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아직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이르다, 네. 이른 조치다라는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시기상조다. 맨날 나왔었던 그 레토릭이죠. 요렇게 횡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후보 대권 후보 시절에는 이걸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무조건 진행은 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못할 거다. 여러 가지 또 뭐 정세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긴급 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뭐 007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뭐 김진표 원내대표 옛날에 뭐 그런 분들도 다 이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한테도 끝까지 타박을 먹었다고 하죠. 그 차명 계좌를 끝까지 얘기 안 해줘서. 근데 그렇게 한번 세기 시작하면 소문이 쫙 돌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요 TFT를 진행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쇼를 했다가 출국을 했다 다시 잠깐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어떤 집결지에서 모여서 과천 이런 데서 이런 TFT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근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 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어떤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시절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건 사명감이 없이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국무총리도 제대로 몰랐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구나. 야, 엄청난 사건이네 진짜. 이것만으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통치 자금이 막 몇 천억이었어요. 아니, 그 시절에 80년대 그러니까. 막 9천억, 5천억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얼마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게 단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YS 이후에는 물론 이것도 큰 돈이지만 이 비리의 규모가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바뀌어요. 이거 되게 근데 아이러니한 게 금융실명제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죠. 김현철 씨가 감옥에 가시게 된 것도 사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YS 정권 최대의 스캔들이었던 이 김현철 스캔들이 잡히게 된 거죠. 덜미가 잡히게 되는. 약간 그러니까 되게 김영삼 대통령은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상당히 투명해지게 된 계기는 금융실명제의 도입이었고 물론 재벌들은 그때도 약간의 정보는 입수했나 봐요. 그래서 간신히 재벌가 좀 피하는 경우도 있었나 보죠. 총수의 재산 정도는 차명 계좌를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해졌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일정 부분 진짜 도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죠. 1993년 그러니까 문민정부 원년에 하나의 척결도 그렇고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뭐 서태지, 허재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인기 캡장 시절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이걸 딱 진행하는 거 보면 진짜. 아주 시원시원하고 전격적으로 조치를 했었고 저희가 오늘 이 녹음이 일종의 칼부림 사건이랑 교권 침탈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들. 계속 이슈를 한 날 지금 같이 동일한 날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뭔가 이 정도의 방력이 필요하다. 큰 뭔가를 추진할 때는 대통령이 감당해야죠. 그리고 그 비판과 책임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두환에 대한 향수는 제가 공감하지 못해도 YS에 대한 향수는 저는 좀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건 김영삼이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그 예전 조선 총독부 건물 그 하나의 척결과 하나의 척결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한 3개 정도를 얘기할 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똘끼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무모해야 되고 무모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해 타산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따지지 않아야 가능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김현철 사건 이런 거는까지도 생각 안 하고 일단 질러 뒷일 생각 안 그렇죠. 하고 그냥 하는 그 캐릭터가 있어야 네.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네. 그 조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네.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맞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던 걸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네. 그 범죄를 그쵸. 추적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너무나 원칙이죠. 후진국이었던 그거에 딱지를 좀 뗄 수 그렇죠. 있었던 네. 이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95년도 1월이 되면 이제 부동산도 실명제가 그렇죠. 되면서 네. 이제 점차 그렇죠. 더더욱 조금씩 확장됐죠. 그거를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많이 했고 네. 이게 뭐 역사에 만약은 없고 지금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이러고 있다가 몇 년 뒤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이걸 사실 또 이때 못했으면 네. 또 이게 우리나라가 더 수렁에 빠져서 막 그렇죠. 힘들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지연됐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발전의 시간을 좀 상당히 줄여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평행 우주가 있어서 이거를 이때 못했던 우주가 있다면 네.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의 발전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뭐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그 대중교통 시스템 버스 환승제 그렇죠. 이런 거 도입한 거는 뭐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서울시장 시절에. 네, 서울시장 시절에 YS의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로 네. 이 부분은 맞아요. 엄청난 공적이다. 이거는 뭐 이거는 누구나 뭐 인정하는. 시적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금융실명제가 뭐다를 네.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던 시절이 있어? 요 야만의 시절을 잠깐 생각해 그렇지. 보시면 맞아요. 어쩌면 이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뜨악스러운 시절을 살게 되는 건지를 헤아려 보시라고 네, 오늘은 가져왔고 좋습니다. 다음에 뭐 수능 이야기나 엑스포 이야기는 다시 기회를 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담 이야기도 엑스포 얘기도 맞아요. 재밌는 얘기 많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30년 전 뉴스 이야기 이 정도 나눠봤고 30년 전 또 유행가 이야기, 음악 이야기 한번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